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어린이날인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삐딱해야 하나 싶지만 또 뉴스를 볼 땐 삐딱해야 되니까요. 안녕 문현주님. 화창한 어린이날 우리나라 모든 어린이들 행복한 시간 되길 바라고 어린이들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는 어른이고 싶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셨고요. JJ님은 쑥떡, 취나물, 두릅무침, 들기름 두부구이, 오이 소박이, 봄 배추 김치, 차 좁쌀밥 준비해서 서울 갑니다. 어린이날 손잡으러 가는데 음식은 어버이날에 어울리는 것 같지요?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다 JB 취향 아니에요? 뭘 또 저 그렇게 아니, 저도 좋아해요. 쑥떡이랑 두릅무침. 어린이가 좋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게 어린이는 들기름 두부구이 먹으면 되겠네요. 아무튼 할머니의 정성이 담긴 거니까요. 맛있게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 뚜벅이님은 공사장 덮어놓은 거적대기에 걸려서 넘어져 발목이랑 무릎 골절 병원에 아이고. 입원까지 통깁스해야 한다는데 청취자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하십시오. 어이구. 빨리 쾌차시기 바랍니다. 왜 저희 이렇게 그 촌철님들은 편찮으신 분이 많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죠? 네, 얼른 쾌차시기 바랍니다. 네. 모니마니모님이랑 이사나님 등 많은 분들이 제이비는 어린이날 선물 뭐 갖고 싶으세요? 아, 저요? 아유, 뭐 주신다면요, 뭐 빳빳한 네, 아 현금. 네 넘어가겠습니다. 라디오 헤드님이 답 주셨네 대신 어린이날 한정식 세트 어때요 제이비? 아이고 없어서 못 먹죠 뭐. 네. 아무튼 행복한 어린이날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뉴스 갈게요.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간밤에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어젯밤 저녁 8시 40분쯤에 호르무즈 해협 안쪽 아랍에미리트 인근 해역에 정박 중이던 우리 선박 HMM 나무호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화재는 완전히 진압은 됐다고 하는데요. 한국인 선원 6명을 포함해 모두 24명이 타고 있었는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문제는 폭발과 화재의 원인인데 HMM 측은 어떻게 밝혔냐면 쿵 하는 원인 모를 폭발 소리와 함께 화재가 발생해서 선원들이 진압 중이다. 사고 지점이 기관실 좌현 쪽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일부 보도는 외부 충격이라는 지금 보도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관 결함이나 이런 것에 의한 폭발과 화재가 아니라 외부 충격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피격 아니냐. 지금 추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정부가 좀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지금 그 이후에 지금 상보는 나오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란의 공격에 의한 것인지 지금 확정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릴 수 있겠는데 일단 그런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자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해서 들어야 되는 말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어떤 내용의 글을 올렸냐면 이란은 해방 프로젝트 그러니까 이 프리덤 프로젝트 작전과 관련한 선박 이동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 화물선을 포함한 전쟁과 무관한 국가들을 향해 공격을 가했다. 한국 화물선을 포함해서 무관한 국가들을 향해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고요. 이제 한국도 이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된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두 가지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 HMM 나무가 화재 및 폭발 사고를 일으킨 건 이란의 공격에 따른 것이다라고 하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고 니네들도 이제 공격 받았으니까 해방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라? 군함이든 뭐든 파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요구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상황이 지금 새로운 국면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이거저거 예단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이 모든 판단의 전제는 뭐가 되겠습니까? 폭발 및 화재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냐. 이게 명확히 밝혀져야만 그다음부터 이야기가 진행이 된다.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명철님은 인명피해가 없어서 다행인데 원인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요. 들꽃수기님도 우리 선박, 우리 선원들 괜찮을까요? 유리유리님 피격은 아니어야 할 텐데요. 라는 의견들 많이 들어와 있고요. 이걸 빌미로 전쟁에 끌어들이려는 거 아니냐. 나라사랑님 이런 우려.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라는 많은 의견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후속보도 들어오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국내 정치 상황 전해드리겠는데요. 공천 논란의 한가운데 선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내란 중요 업무라고 표현을 했던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분이 우리 당 광역시장 후보에 선출됐습니다. 이분 공천하면 안 된다고 이의 제기한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공당의 공천에 무슨 원칙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윤 대통령과 연관된 다른 공천자들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올렸습니다.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를 염두에 두고 올린 글입니다. 이건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추경호 후보도 지금 공천 받았는데 나는 왜 안 되느냐라는 항변 아니겠습니까? 네. 평가를 할까요? 표면상으로 놓고 보면 틀린 말은 아니다. 이런 틀린 말씀을. 말은 아니다. 예. 어제의 지적을 이어가 볼까요? 수많은 윤 어게인 인사를 공천해 놓고 정진석 공천만 논란이 되는 건 누가 봐도 이상합니다. 정진석 공천 배제한다고 해서 절윤이 실현되는 것도 아니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틀린 말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진석 공천이 옳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정진석 공천만 문제라고 보는 시각이 잘못됐다는 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선을 긋는 거고요. 이건 이 정도만 하고 다른 점을 한번 좀 짚겠습니다. 어떤 점을 볼까요? 정진석 전 실장의 항변이 열어젖힌 공간인데요. 국민의힘이 지난주에 MBC를 향해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기소 사실을 거론했다는 이유로 출입금지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취재 거부. 네. 그런데 이제는 이런 공격마저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왜? 그럴 때마다 정진석 전 실장의 항변이 소환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지낸 자당 인사가 지금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의 공천을 문제 삼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자승자박이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고요. 또 하나 이건 궁금증인데요. 정진석 전 실장은 왜 한사코 출마하려고 하는 걸까가 저는 궁금합니다. 금배지 한 번 더 달고 뭐를 하고 싶은 걸까요? 페북글을 보면 많은 지역분들이 다시 고향을 위해서 일해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하셨다. 지역 주민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라는 점 등등을 강조를 했던데 그냥 한 지역구 의원으로 만족하려고 저러는 걸까요? 아니면 지방선거 이후 나타날 수도 있는 당권 공백 상황을 염두에 둔 걸까요? 직접 당권을 잡지는 못하더라도 막후 보스의 지위는 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걸까요? 이게 궁금한 건데 금배지 한 번 더 달려고 저러는 거라고 한다면 너무 궁색하다. 5선 의원이거든요. 정진석 전 실장은. 5선까지 해놓은 마당에 금배지 한 번 더 다는 게 그렇게 목숨 걸어야 되는 사안인지 되물어보고 싶은 거고요. 그게 아니라 정말 막후 보수와 비슷한 어떤 자기 설정을 하고 있다면 이건 사실은 공천보다 더 큰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이 김건달님은 방탄용 배지 아닐까요? 라는 의견을 보내주셨네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할지 궁금한데 어제 박덕흠 공관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오늘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결정하면 저희도 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윤리위 일정이 안 잡히고 회의가 안 열려서 결정을 못했다. 윤리위가 7일까지 회의를 열면 그날까지 논의를 진행하겠다. 아니 이것도 사실은 했어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위의 판단이 먼저 필요하다는 건 뭡니까? 지금 수사 선생이 억울한 피의자이기 때문에 그 문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기소된 사람은 추경호 후보는 그러면 윤리위 거쳤습니까 그러면? 네? 근데 윤리위가 안 열리면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간단히 폭탄 돌리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렵게 그러니까요. 얘기할 것도 없이. 그러니까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좀 궁금하네요. 네. 네, 아무튼 정진석 전 실장에 대한 공천 여부 계속 시선 집중하고요. 반면에 부산 북구 갑의 국민의힘 후보는 누가 될지 이건 오늘 발표한다 그래요. 네. 그것도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조작기소 특검법안 처리가 정치 쟁점으로 부상하자 청와대의 홍익표 정무수석이 어제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국정조사를 통해 당시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 행위와 부당한 수사 등이 상당 부분 밝혀졌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별검찰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수기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갈래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간단하게 지금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라는 그 필요성에 혹시 특검에 공소 취소권도 주는 내용까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까? 청와대에서. 일단 이걸 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일단 첫 번째 갈래고요. 두 번째, 이 브리핑 내용에 대한 일반적 분석은 이런 겁니다. 특검 도입 방침은 재확인하면서도 도입 속도에 대해서는 유연함을 보였다. 아주 상투적 분석이겠죠. 그러면 왜 유연함을 보였을까? 이 또한 일반적 분석이 있습니다. 지방선거 전에 밀어붙이면 역풍이 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또 상투적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리하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문제요? 자, 국민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라는데 왜 역풍이 부는 걸 우려합니까? 역풍이 불 여지도 이유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면. 더 나가볼까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는데 굳이 속도, 즉 시기나 절차를 수기할 게 또 뭐가 있습니까? 야당 반대 때문인가요? 근데 야당 반대가 어디 한두 번이었습니까? 또 야당 반대한다고 민주당이 밀어붙이지 않은 것이 또 얼마나 있습니까? 계속 밀어붙여 왔잖아요. 정리하면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의 출발점, 그러니까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청와대의 평가는 정치적 레토릭인 될지언정 정말 철석같이 믿는 진실이라고는 스스로도 과연 생각하고 있는 것이냐, 여기에 물음표를 찍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용범 정책실장도 어제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우선 장특공을 폐지하는 진보당 윤종호 의원의 개정안은 정부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분명히 그은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거주와 보유가 똑같이 공제율 40%를 적용하는 게 실거주 위주로 주택시장을 재편하는 데 맞냐는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주자와 보유자를 나눠서 접근한다라는 기조를 밝힌 건데요. 자, 이러면 따라붙는 말은 이겁니다. 비거주에는 피치 못할 사정도 있다라는 항변이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의식했는지 김 실장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만약 장특공제가 실거주 위주로 재편될 때 실거주가 아닌 사유는 참고할 만한 케이스도 있지만 더 의견 수렴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퍼졌던 오해, 즉 거주자, 보유자 가리지 않고 장특공 혜택을 폐지 또는 축소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와 야권의 공격에 대해서 원천 차단하는 것. 이게 가장 큰 목적이었던 것 같고 피치 못할 사정의 보유자들의 불만을 달래는 목적의 발언 성격도 함께 띠고 있다. 더 단순화하면 지방선거 이슈가 되는 것을 막으려고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결국 두 가지 모두 선거 이슈가 되는 걸 차단하기 위함이 아니냐. 그러면 이거는 효과가 있을까? 이게 조금 궁금한데요. 춘철님들은 일단 배영희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도 지금 영남 지역에는 아직도 내란 세력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좀 있으니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 봐 청와대가 이런 거 아닐까요? 영남 지역과 그 외 내란 지지자들을 의식한 발언으로 들립니다.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 안 좋은 상황님은 적당히 해라. 이거를 길게 설명한 거 아닐까요? 라는 의견. 빼꼼님은 험지를 생각해서 속도 조절하자는 의미로 들립니다. 뭐 다들 약간 이런 식으로 들리신다는 분들이 좀 지배적이긴 하네요. 험지의 영남은 국민 아닌가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애니메이션 용감한 소방차 레이의 원작자인 심수진 씨가 2023년 8월 25일에 감사원에 EBS의 저작물 관리 부실 내용을 제보를 했다고 합니다. 정부와 공공기관 지원금 14억 원이 투입된 용감한 소방차 레이 시즌2가 해외에서 중국 업체 제작물로 둔갑해 유통되고 있는데도
방영 사업권자인 EBS가 이를 방치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접수되고 나서 4일 만인가 이게 EBS로 그냥 전달이 돼버렸다고 합니다. 제보 내용이 그대로 전달이 된 겁니다. 자, 이게 어떤 사인이 있었는지를 좀 간략히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EBS는 심 씨가 대표로 있는 그 원작사 연두세상과의 사용료 지급 청구 민사 소송에서 감사원으로 받은 이 제보 문건을 증거물로 또 제출을 하는 일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확인을 해야 될 게 감사원이 EBS에 제공한 내용이 어디까지이냐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감사원은 EBS에 보낸 자료를 원문을 발췌해서 보낸 것이다. 원문을 준 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하지만 심 씨는 EBS가 감사원에서 받았다면서 민사소송법원에 제출한 증거가 원본과 문구, 구성, 심지어 오탈자까지 일치하는 것을 근거로 들어서 원문이 그대로 전달이 됐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나흘 만이라고 했는데 제보한 지 닷새 후에 제보 문건이 EBS로 전달이 됐다는 점을 좀 바로 잡도록 하겠고요. 제보자의 신원을 그대로 노출을 시켰다는 거잖아요, 감사원이. 자, 이에 대해서 감사원이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제보 접수 단계에서 제보자 신원이 알려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동의를 받았다고. 그래서 동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지를 살펴봤더니 인터넷 제보 시스템 첫 화면에 등장하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동의 그거였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보통 다 하는 그런 거거든요. 네. 이걸 가지고 신원이 알려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지금 감사원 관계자가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그런 문구는 없잖아요. 수집 정보, 개인 정보가 수집 제공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야. 이 개인 정보라고 하는 거에 결국은 제보자 정보도 다 들어간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동의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보를 못 하는 거네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절차상. 이걸 동의를 눌러야 제보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제보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설명이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무튼 이거저거 떠나서 이렇게 세세하게 떠나서 제보는 가장 기본적으로 비밀을 지켜준다라고 하는 강호의 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어긴 거잖아요. 뭘 이렇게 구차하게 설명을 합니까?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네. 짧게나마 한 소식 더 어제 뉴스 많이 나왔으니까 짧게만. 북한 여자 축구 클럽인 내고양 축구단이 수원에서 열리는 아시아 축구연맹 여자 챔피언스 리그 4강 경기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는 17일에 한국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자, 이걸 계기로 지금 꽁꽁 얼어붙은 남북 관계에 좀 뭔가 해빙 무드가 연출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도 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아주 적대적으로 바라보면서 그런 거 없고 그냥 우승 상금 100만 달러 외화벌이 차원에서 들어온 거다라는 뭐 보도까지 나왔더라고요. 뭐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정치적 관점에서 그 포인트는 결국은 이게 남북 관계를 푸는 하나의 어떤 실마리 단서, 계기가 될 수 있느냐. 결국은 이거가 될 것 같은데 즉각적으로 뭔가 효과가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없어 보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4강 진출팀 4개 팀이 모두 한 호텔에 묵는다고 해서 뭔가 좀 접촉도 있고 이러지 않을까 했는데 아예 동선도 조정을 한다면서요. 접촉이 안 되게. 그렇게 보면 북한의 의도는 분명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간에 오가다가 뭔가 연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인생사 이치 아니겠습니까? 뭐 남북관계도 그 범위 안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자 이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서로 만난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